온다고 할 때 미리 이걸 비워놓는 거예요. 그럼 큰 비가 오더라도 일단 여기 찬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니까 밑에 하류의 사람들이 홍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통은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서 쓰게 되는데 그 지붕에 그 물은 비교적 깨끗하기 때문에 그 물 가지고 조경용수에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공용 화장실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쪽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실개천이라든지 분수라든지 그 조경이라든지 이걸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굉장히 행복한데 그 공용 수도료가 얼마큼 되냐 했더니 한 달에 세대당 한 200원 내지 3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1000톤짜리 통은 항상 깨끗한 물을 담아놓도록 했습니다. 담아놔가지고 혹시 비상용으로 그 근처에 불이 났을 때 또는 수돗물이 끊어졌을 때 화장실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1000톤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안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놓는 그 빈밀 탱크에는 1000톤은 홍수방지용, 1000톤은 물절약용, 1000톤은 비상용수용으로 이제 만들어 놨더니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 1000톤 홍수방지용은 우리 하류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홍수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운데 1000톤은 주민들이 행복합니다. 수돗물값도 적게 내기 때문에. 세 번째 1000톤은 이 주위 사람 모두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상용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뭐 비상금 좀 갖고 있으면 안 쓰더라도 좀 안심이 되지 않아요? 1000톤이라는 물이 소방차 한 대가 한 10톤 정도인데 100대분, 소방차 100대분을 여기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소방서보다 조금 부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파이프로다가 연결해가지고 언제든지 퍼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으니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그 물 관리가 됐고 심지어는 이 물 가지고 조경을 하다 보니까는 염소가 없는 물을 주니까 식물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이 좋아하니까 거기 벌나비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동식물까지도 행복한 그런 물 관리가 됐고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써봤더니 1년에 4만 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이게 없었으면 팔당에서부터 4만 톤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갖고 오니까 그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강 물에서 살던 그 동식물들도 그 물을 가지고 썼는데 보통 때는 그걸 보냈을 때는 여기 물이 부족했을 텐데 이 물을 안 보내니까 저쪽에서도 물을 좀 풍부하게 쓸 수 있고 물론 이 4만 톤의 물이 그렇게 큰 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도 나도 이런 집이 100집, 1000집, 10,000집 된다면 엄청난 양의 물이기 때문에 한강에 있는 동식물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물관리치고 이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물관리가 없는데 여기서는 갈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모범 사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시나 군에서도 저거 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물 때문에 싸움을 하고 뭐 이렇게 갈등도 조장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남해군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섬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이제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 1년에 떨어지는 빗물의 양이 얼마큼 됩니까? 그랬더니 1년에 면적 곱하기 1.3m 하면은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5억 7천만 톤입니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계산이 돼요. 면적 곱하기 1.3m 하면요. 근데 그 섬에서 1년 동안에 주민들이 쓰는 물의 양이 몇 톤입니까? 그랬더니 10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1000만 톤. 하늘이 주신 선물은 5억 7천만 톤인데 물 쓰는 양은 1000만 톤인데 그 물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빗물을 받아서 쓰게 되면은 그만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갖고 오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쓰되 빗물로다가 조금씩 쓰게 되면은 보완으로 해서 그 광역상수도의 의존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혹시나 이제 사람도 오래되면 이제 아프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도 오래되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서 물 자급률을 확보를 합시다. 그랬더니 뭐 군민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빗물을 버리는 섬에서부터 빗물을 모으는 섬으로 가겠다. 그래서 레인보우 아일랜드 플랜을 세워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도시가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계산 1년에 1억 2천만 톤의 물을 쓰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팔당에서부터 멀리서 갖고 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떨어진 빗물의 양은 1억 6천만 톤. 그래서 이걸 다 버리고선 밖에서 사실 깨끗한 물이지 않습니까? 깨끗한 빗물을 다 버리고 조금 덜 깨끗한 물을 에너지를 들여서 갖고 오게 되는 그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물 자금률을 조금씩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 시책을 바꾸자. 그리고 그러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라고 해서 레인시티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원시나 남해군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빗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빗물을 버리는 도시에서 빗물을 모으는 도시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시군이 현재 37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외국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도 비가 오는 데서는 다 빗물을 모을 수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가 제일 잘 빗물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물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은 자기가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축을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면 빗물로 호수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홍수 조절도 하고 가뭄 조절도 하는데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빗물이 햇볕에 반사돼 가지고 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조명도 좀 줄일 수 있구나. 조명 에너지도 줄일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시민들 지나가면서 발을 담그면서 발도 씻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또 일본에는 198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빗물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사례는 거기도 상습 침수 구역이 있었어요. 상습 침수 구역이 있는데 거기다 커다란 그 스모 레슬링 경기장, 스모 알죠? 스모 이런 거를 이제 만들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침수 구역인데 이런 지붕을 덮어버리면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홍수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